원은 표준형하고 일반형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여기 보시면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든 또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 0. 자, 이렇게 표현을 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 일단은 미지수 관점에서 좀 우리가 보면은 여기 미지수 몇 개죠? 3개죠. a하고 b하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도 a하고 b하고 c하고 몇 개입니까? 3개야. 그래서 직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방이 이제 기본식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직방은 미지수가 2개야. 미지수가 2개니까 기본적으로 나에게 정보를 몇 개를 주게 돼 있어? 2개를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나에게 정보를 몇 개 주게 돼 있냐? 3개를 줘야 내가 이걸 완전하게 뭐 할 수 있어?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먼저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자, 중심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중심을 줬다라는 거는 내가 미지수 몇 개를 해결할 수가 있죠? 2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x-3의 제곱 부호 반대 들어오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얼제곱 요렇게까지는 세울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1 대입하면은 당연히 뭐 xy가 6하고 1로 바뀔 거니까 누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r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 문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 같은 경우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중심하고 뭐라고 얘들아? 반지름만 알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네 둘이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지. 원에서 지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두 지름 뭐 A하고 B를 통해서 그거의 중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원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이니까 2로 나누면 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1,3이고 둘 중에 하나 뭐 얘로 할까요? 마이너스 4,0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사실은 뭐 반지름보다는 R제곱이 필요한 거죠. 식을 어차피 세울 때는. 맞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 R제곱 구해가지고 식만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166번이고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AP를 지름으로 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발전 문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계산 과정만 한번 나에게 더 요구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결국에는 이거잖아. 2대1로 내분하니까 이거 뭐 2대1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2대1 쓰시면 되고요. 내분 좀 구해보시면 두 개 더하니까 3, 3 쓰시고 선생님이 X자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4, 얘는 5, 9니까 여기가 3콤마가 되고요. 여기는 8에다가 얘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점 P가 3,3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AP를 지름으로 한다. 여기 있는 5,2라고 여기 있는 친구가 지름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문제하고 무슨 문제야? 동일한 문제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를 이용해서 중점을 구하면 8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얘는 4니까 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뭐 여기까지의 길이 R제곱을 뭐 하시면은 구하고 나면 뭐 중심하고 R제곱을 이용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계산만 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점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계속 똑같은 문제지. 맞죠? 여기서 여러분이 뭐 무게중심만 구하시면은 무게중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GB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뭐 중점 구해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이 y가 뭐란 얘기지 얘들아? 0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a, 0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 중심은 어쨌든 간에 이야기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y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r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미지수가 여전히 a하고 어라고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정보를 나에게 뭐 했다?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네 대입하고 얘네 대입하면은 식이 나오겠지? 쌤이 한번 해볼게. 이 친구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는 4 대입하는 거니까 16은 r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대입하면은 2 대입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없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r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거 그냥 뭐 해버리면 되겠어? 빼면 이거 날아갈 거 아니야. 이퀄 0. 그치? 그러면 얘는 a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니? 2차식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a 값 몇 개 나오겠습니까? 2개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원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오겠어? a 값에 따라서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참고적으로 지난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플러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개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드렸지.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계산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왜? 중심 하나를 a라고 하면 y는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고 나면은 x-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9 둘 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얼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2,9, 4,5를 대입을 하면은 무언가 r제곱, 무언가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뭐 두 개 뭐 해가지고 빼기해서 r제곱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a가 두 개 나오겠지. 그치? 뭐 하나 나올 수도 물론 있고 완제식이 돼버리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야.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생각할 게 사실 별로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식만 세워서 대입해서 계산만 하는 문제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네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3-1번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예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4,b고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어리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뭐를 구해야 돼? 중심 구하면 되겠죠? 중심은 x1차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a,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니까 a는 4다 b는 3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고 나면 어리라는 거는 뭐냐? 루트 씌워 주시고 상수항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업자 상수항은 그러면 a가 4라고 b가 3이라고 했으니까는 3, 4 그냥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3, 4, 5 맞죠? 그래서 뭐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정답은 12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빠른 거 아니죠? 이해 다 되고 있죠? 자, 방정식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고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겠죠. 중심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원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루트 우리가 요렇게 반지름을 루트 요렇게 별로 요렇게 구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별이라는 친구가 0보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0보다 커야 우리가 실제 원, 실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뭐부터 구해야 돼? 원의 중심 플러스 6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니까 k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리라는 친구는 루트 들어가 주시고, 자, 요만큼이 상수항이네요. 상수항은 부호 반대로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7 더하기 이거 제곱이 합이라겠지. 그러니까 k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풀마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k는 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은 다 그냥 계산 문제야. 몇 번만 풀어보면 뭐 절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2번이고요. 자, 직선이 원을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넓이 이등분하는 거는 우리가 직방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쵸? 뭐 평사부터 시작을 해서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디 지나면 되죠? 대각선에 교점 지나면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뭐 A, B, C라고 돼 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에 중점을 구해서 어떤 직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버리면 넓이가 이등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 같은 경우는 원이 있으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원의 어디를 지나면 되는 거야? 중심을 어쨌든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이거에 의해서 이거에 어디를 지나면 된다고 얘들아? 중심을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마이너스 2a니까 a, 여기도 마이너스 2a니까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대입해서 풀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a는 2a-2가 돼서 이렇게 넘어오고 넘어가면은 a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얘도 2가 된다. 그 다음에 어리라는 거는 루트 하시고요. 얘가 넘어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넘어오는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도 2니까 얘도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8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7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17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 합이니까 4 더하기 4 하니까 8 이렇게 더해 주시면 25 R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5파이가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원 넓이 이등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식이 몇 개 있다 그랬니?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중심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 중심이 뭐 어디를 지난다, 중심이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표준형을 사용하는 거고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일반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 0. 자, 이렇게 일단 식을 쓴 다음에 0,0을 지난다는 거는 상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 바로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뭐 0,2하고 마이너스 2,4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a와 b에 관한 식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값, b 값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시면 되겠지. a 값, b 값 구하고 나면은 뭐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셔가지고 얘네 이용해서 방정식만 여러분이 뭐 하면 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175번입니다. 세 직선이 있습니다. 1번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직선이 있습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이 이렇다.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무슨 문제냐면은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다 구해야 돼요. 일단은 1번, 2번을 이용해서 교점 구해야 되고, 세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점, A라고 해보고, B라고 해보고, C라고 해보면 A, B, C를 모두 뭐 할 수밖에 없어?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1, 2번을 구해보시면요. 얘는 0,0이 되고요. 2, 3번 구해보시면 5,-3이 되고요. C는 -2,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어? 자, 외접원의 방정식입니다. 외접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 개를 바깥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얘를 뭐 A,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A, B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어디서 했던 거니 얘들아? 뭐 외심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얘를 5라고 한번 해보면 5A의 길이하고 5B 길이 당연히 같고 5B하고 5C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되게 귀찮은 문제야. 그냥 계산만 치면 별건 없어요. 5A의 제곱과 5B의 제곱이 같다. 5B의 제곱과 5C의 제곱이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A, B씩 두 개가 나오겠지. 그거 두 개 연립하면은 여기 있는 A 값과 B 값 뭐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에서 여기 뭐 0,0이 있으니까 0,0까지 거리 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원문제가 계산이 조금 많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 좀 빨리빨리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 상황은 충분히 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보면,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여러 가지는 원의 중심이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거거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냐면 원 미지수 몇 개라고 얘들아? 3개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뭘 말하는 거야? 조건 하나를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안 그러면 괜히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겠지. X축에 접하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뭐가 되겠어? B가 되겠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X축에 접하면 X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나는 Y를 가지고 내가 뭔가 식을 세울 건데 이 Y 좌표, 이 길이가 뭐하고 똑같아 얘들아? 반지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이렇게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인데 b에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양수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b가 뭐일 수도 있어 얘들아?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b의 절대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지름은 어차피 제곱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b가 풀인지 만지 상관없이 그거에 뭐가 오면 되겠어? 제곱이 오면 되겠지. 그럼 원래는 A, B, 얼까지 미지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X축에 접한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 있는 얼이라는 게 뭘로 바뀌어버린다 생각하면 되겠어? B로 바뀌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뭐 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Y축에 접한다. 뭐 이제 뭐 반대 이야기 하면 되겠지. Y축에 접한다 이야기하면 실제 Y 값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다 보면은 뭐 당연히 수학은 한정 없어. 그래서 이런 어떤 도형, 그래프 이런 것들은 뭘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그림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해.
생각을 해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 어디 접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값 자체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y값이, 그치? y값이 뭐하고 반지름하고 똑같다. 정확히 말하면 y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 y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림을 충분하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뭐 하는 거야? 따라온다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에 접한대. 어디 접하는지 모르는데 뭐 이 y값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치? 뭐가 의미가 있겠어? 이 모든 원은 x값은 다 뭐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이 뭐하고 똑같다? x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이렇다.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x 어디 접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y 값이 뭐란 얘기야?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x-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하시고요.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지. y축에 접한다. y값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x값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x축에 접하면 y값을 이용해서 y축에 접하면 y축 어디 접하는지 상관없으니까 x값을 이용해서 반지름 어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하고 당연히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뭔가 상황이 다르겠지.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 4분면이나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4개 중에 아무거나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 좌표들이 당연히 얼로서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이제 얼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니? 양수잖아, 무조건. 맞죠? 무조건 양수니까 1, 4분면에 접할 때는 이렇게 얼로 봐서 x-얼 제곱 더하기 y-얼 제곱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x, y축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얼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나 양수로 바꿔만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리고 중심이 이거네. 중심이 이거라는 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얘는 어디 접하는 거니? 1, 4분면에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 너무 쉬운 얘기고요. 중심이 이거다.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결론적으로 얘가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교과서 밖의 내용으로 뭐 길이의 비가 주어진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해가지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원래는 여러분이 내분점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외분점도 공부를 했었어. 사실 외분점을 공부를 해야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외분점이 교과과정에서 빠지면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도 같이 빠진 거야. 알겠니? 어쨌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알겠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여기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 x축에 접한다. 4,0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 그리고 0,2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얘들아, x축에 접하면은 뭐하고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뭐가 똑같아? 원의 중심의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착각하지 마실 게 4,0이 뭐가 아닙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x축에 접하는데 4,0이라는 위치에서 접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그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부할 때 꼼꼼하게 그림을 여러분이 천천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위해 공부하잖아. 사실 수학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그 각가지 상황을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산할 시간도 없어. 시간 촉박하면 여러분 무조건 뭐 나타나요? 계산 실수 나타납니다. 무조건. 시간이 충분해야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거야.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직접 그려 보시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4,0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원이 이렇게 접했으면 이 접점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어딘가에 뭐가 있어 얘들아?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원의 중심의 x값이 뭐라는 거야? 4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을 4, b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x-4의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제곱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로 하면 되는 거야? b제곱으로 해서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게? 한 개가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조건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야 여기는 0,1을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b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b값 구하는 거는 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얘를 지나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a, a 더하기 1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지. 그리고 3,1을 지난다는 거는 항상 어떤 좌표를 지난다는 거는 당장 써먹는 게 아니야. 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용으로 쓰는 거고, 대입하면서 미지수가 하나면 미지수 바로 해결해 버리고, 미지수가 만약에 2개면 그 미지수가 2개인 식을 만드는 거지.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이 말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이 뭐하고 똑같아? 이거 제곱하고 똑같겠지. x축에 접하면 어디 접할지 모르니까 x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y가 의미가 있다 그 얘기 항상. 자, 그래서 식을 x-a 제곱 하시고요, y-a-1의 제곱은 y값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 뭔가 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에 미지수는 몇 개 있어? a 하나 있잖아. 그렇죠? 걔를 3,2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3,2는 대입하면은 x3으로 바뀌고 y 뭘로 바뀌는 거야? 2로 바뀌겠지. 그러면 a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니까 열심히 풀어가지고 여기서 a 값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실제 답까지 내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 이 문제 보면서 이거 일단 생각하고 이렇게 식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또 a번에 2차식 나오고 그거 인수분 해가지고 a 값 구하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식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이 수월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직방에 비해서 직방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계산이 간단해. 원방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소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은 더 나한테 시간을 뺏을 수밖에 없겠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풀지만 항상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러한 이제 뭐 해설지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은 이 그림을 좀 충분하게 눈여겨보세요.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는 그림 없이, 그래프 없이 바로 식으로 전개해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어. 알아듣겠지?
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하게 아시겠죠? 얘들아 이런 문제 푸는데 얼마 걸려야 된다고? 1분 넘으면 안 된다고. 1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y값이 얼마니? 2였잖아. 이렇게 2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데 a 빼기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겠니?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꿔버리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계산이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바꿔서 연습하세요. 자, 17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네요. 이 원이 점 여기를 지나고, 지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내가 무언가 식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식에다가 했을 때야. 그치? 사실 얘는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하면은 최소한 뭐는 내가 만들 수 있어? A, B식 하나는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 수학 항상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 미지수식 몇 개지? 이거를 대입해서 내가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지? 그럼 추가로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내렸다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아까 말했지만 반지름이 뭐라고 얘들아? 반지름이 뭐가 똑같다고 얘들아? Y축 어디 접할지 모르니까 X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셨어요? 자, 원의 중심 한번 구해볼까? 중심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A, 뭐가 되겠니? 1 요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은 루트 하시고 이거 일단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거 제곱이 합이네요.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반지름의 뭐가? 제곱이. 반지름의 뭐가? 제곱이. 알겠지? 선생님 여기 있는 게 혹시 음수이면은 얘네가 부호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제곱했을 때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얘가 음수면은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 제곱해서 무조건 얘만 떼면 돼 그냥? 이런 생각이 평소에 안 들다가 갑자기 시험 볼 때 들어. 오씨 부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상 시험 볼 때 이상하게 문제를 풀어. 그래서 답이 틀린 애들이 많다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루트 2야. 제곱하면 뭐야? 이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뭐야? 이거만 없애면 돼? 안 되잖아. 지금 선생님 뭐 물어보고 있는지는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것만 없애면 돼? 아니면 이거 부호 생각해줘야 돼? 부호 생각해줘야 돼? 아니면 얘만 없애면 돼? 빨리 좀 얘기해봐. 진도 나가자. 태규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아니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루트만 무조건 없애면 돼? 생각 중? 성민이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된다. 지우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하는 해야 된다? 대세를 따라가는 거야? 네 생각이야? 시은이는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얘들아 여기 R은 뭐야? 반지름 무조건 양수 아니야? 무조건 양수 아니야? 원이 되게 하는 문제도 많이 풀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원이라면은 무조건 여기 루트 안에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큰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것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됐지?
알겠지? 자, 다시 와서 자, 문제 다시. 자, 이거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를 지나고 Y축에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Y축에 접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R제곱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X에 해당하는 A제곱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이 문제는 조금 너네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풀어보기 전에 풀어보라고 하면은 약간 못 풀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야. Y축에 접한다는 말 때문에 R제곱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X값의 제곱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결론적으로 너 때문에 너를 제곱하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네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여기 있는 X값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꼭 체크해놓고 이따가 잘 풀어보세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B값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 B값은 1이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집어넣으면은 뭐 X, Y 다 없어지면서 A값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B값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다.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알겠지? 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한 사분면에만 있습니다. 무조건. 1사분면하고 다른 사분면을 걸쳐서 있을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쵸? 맞죠? 1사분면에만 있든지 2사분면에만 있든지 3사에만 있든지 4사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 말을 요구하는 거야.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가 어디를 지난다 라고 나와. 이렇게. 알겠어? 근데 그 어디를 지나는 그 점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에 있는 원이 되는 거지. 이 점이 만약에 3사분면에 있는 점이면 3사분면에 접하는 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얼로. 그래 안 그래? 근데 사분면에 따라서 X과 Y 값의 부호가 뭐하니까? 바뀌니까 식을 세울 때 내가 뭐 해야 돼? 잘 세워야 돼. 만약에 2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으면은 X값은 음수고 Y값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식이라는 게 X 플러스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정상이겠죠. 내한테는 무조건 얼로 세워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1사분면이니까 x-얼제곱 더하기 y-얼제곱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서 2,1을 대입한다 라는 거는 x하고 y가 뭘로 바뀌니까 숫자로 바뀔 거니까 내 눈에는 R에 관한 2차 식이 주어질 것이고 일반적으로 중근이지 않으면 얼값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들었어? 그러면 쌤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2 마이너스 얼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2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R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라고 그냥. 알겠지? 1 집어넣으면은 R 마이너스 1제곱이 얼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R제곱 두 개인데 여기 R제곱 하나니까 그냥 R제곱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4개, 마이너스 2개니까는 마이너스 6R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5 이퀄 0 돼서 R이라는 거는 1하고 5가 되니까 1,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작은 거는 1,1이 될 것이고요. 큰 거는 5, 뭐가 되는 거야? 5가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 얘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참고적으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친구들은 Y = X 위에 있습니다. 그쵸? Y = X 위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원의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있는 원은 y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1,1이고 얘는 5,5야. 그럼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는 친구가 기울기가 뭐니까 1이니까 얘는 45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45도는 1대 루트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의 간격이 4니까 얘는 4루트 뭐가 되는 거야? 2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래. 기울기가 1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거기 위에 두 점이 있잖아. 물론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뭐 루트 한 다음에 5 빼기 1 해서 뭐 4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뭐 16. 마찬가지 5 빼기 1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최대한 시간 단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기울기가 1일 때는 그냥 1대 루트 2. 간격이 4면은 4루트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또는 봐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잘 들어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내가 그냥 계산해서 답이 딱 나오는 게 가장 쉬운 문제야. 조금 레벨을 올리려면 계산해서 나오는 과정이 이것이 되기 위해서 너를 구해봐.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다 라는 말은 두 원은 x로 y로 얼마만큼? 루트 2를 뗀 만큼의 간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5니까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6화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잘 보세요. 중심이 직선 여기에 1사분면 위에 있고, 알겠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쌤이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그려보고 Y, X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 8을 지나면서 마3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원의 중심이 직선 이거에 1사분면,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x, y 축에 동시에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얘는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원이 x, y 축에 동시에 접할 때 이게 되게 매력적인 원이거든. 어떤 특징이 있냐? 일사분면하고 쌤이 뭐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괜히 한 게 아닙니다.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접하는 원들은 반드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얘기했어? 지은아? y 이퀄 x 위에 있다고 방금 얘기했어 나한테. 텔레파시로. 그게 중요하다고. y 이퀄 x 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 딴 데 있을 수가 없다고. 무조건 y 이퀄 x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래야 x, y 축에 뭐 할 수가 있어? 접할 수가 있어. 맞죠? 같은 방법으로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x, y 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반드시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굴 찾는 게 포인트냐? 얘를 찾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y 꼴 x를 쭉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y 꼴 x가 만나는 점이 있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하고 y 꼴 누구하고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y 자리에 x 대입하면 되니까 4x가 8이네요. x값 2가 되겠죠? x값만 구하시면 나머지 다 끝난 거지 그냥. x가 2면 y도 2가 될 것이고, 오케이? 반지름도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야. 알겠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복습. 이거의 이사분면. 이사분면은 y 이퀄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x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가 3이 되잖아. 그치? 그럼 x값은 뭐가 되는 거니?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알겠어? 아닌가요? 마삼입니까? x는 마삼이죠. 이사분면이네요. 이사분면 y값은 뭐죠?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는 마삼, 3이 되고 반지름이 3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발전 문제야. 왜? 풀이 과정은 별거 없어. 근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처리 아이디어가. 열심히 계산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발전 문제가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별로 아이디어 필요 없어. 계산 과정이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보려고 하는 거야?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계산 과정에 실수 없이 네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 계산 능력을 체크하는 거야. 그거는. 이게 상문제. 알겠어? 또 다른 상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좀 복잡해. 아이디어가 필요해. 즉 추론 능력이 추론 능력이. 상황을 막 던져줘. 그럼 내가 그 상황을 조합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문제. 이게 상문제야. 알겠니?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모의고사 30번 같은 문제야. 최상급 문제야 그게. 바로 킬러 문제로 우리가 말하는 게. 상황도 복잡해. 계산 과정도 어느 정도 복잡해. 그래서 그런 문제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실제 자, 두 정점이 있습니다. 정점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AP하고 BP의 길이 B가 3대 2인 점 P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Y축이 마이너스 2, 2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3, 0 여기라고 해볼게요. 3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얘들아? 3대 2야. 그러면 대충 여기 뭐 3대 2 정도에서 이 정도의 좀 P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런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좀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야? 3대 2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모두 이걸 계산해 보겠지만 모두 모아보면 이런 식의 뭐가 되냐? 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해도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는 얘기더라? 3대 2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점이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고? 3대 2가 된다고. 이게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말했었던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경우에는 뭐냐면 3대 2로 뭐 한다 그랬어 얘들아? 3대 2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배들처럼 외분점을 배웠으면 이런 어떤 조건이 나오면 이 얘기야. 이 A, B를 갖다가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치? A, B의 내분점을 구해요. 뭘 구한다고? 내분점. 알겠지? 그리고 A, B의 외분점을 구해요. 외분점. 외분점은 여러분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세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에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내가 만들 수 있고요. 이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조건을 뭐 한다고 보면 돼?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외분점이 이제 우리는 없어졌기 때문에 외분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안 되고 그냥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아마 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사실 외분점,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판단됩니다. 일단 알아들으셨죠? 자, 문제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외분점, 내분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조건에 맞게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P라는 점을 갖다가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A, B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X, Y라고 하면 AP의 길이를 구합니다. AP의 길이를 구하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나타나? 루트로 나타난다, 루트로. 그치? 그러니까 제곱을 그냥 해버리는 결과물을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3P는 2AP라고 볼 수가 있고, 오케이? 양변을 제곱하면요 9BP의 제곱이 4AP의 제곱이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하시고 BP의 제곱이니까 BP는 얘하고 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거와 4 AP 구하시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제곱인데 9개 있으니까요 9X 제곱 보시면 되고요. Y 제곱인데 9개 있으니까 9Y 제곱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6개죠. 6, 9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없으니까 플러스 9, 9, 8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X제곱 4개 있으니까 4X제곱, Y제곱, 4Y제곱 플러스 3대 4가 있으니까는 4, 4, 16X 더하기 4, 4, 1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몽땅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최고창이 뭐가 되는 게 좋으니까 양수가 되는 게 좋으니까, 알겠지? 몽땅 건너 오시면은 5x 제곱 더하기 5y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70x가 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16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런 거 얘들아 81에서 16을 빼면 되기는 해. 근데 그거보다 81에서 20을 빼 그냥. 그럼 얼마야? 61이잖아. 거기다가 4 더하면은 65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하여튼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나는 그냥 그런 게 더 편하더라고.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양쪽 다 뭘로 나눠버리면 되겠어? 5로 나누면 되겠죠. 5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 빼기 14x 더하기 얼마? 13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4니까 7,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3에다가 77에 49가 되니까 36이 됩니까? 그래서 얼은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조건을 만족하게 내가 그냥 계산을 쭉 한번 해봤더니 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바로 뭐냐? 아, 너는 원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뭘 구하라고? 길이. 알겠어? 그럼 길이 구하라면 뭐 구하라는 말이야 얘들아? 원둘레 구하라는 말이지. 원둘레는 뭐죠? 2파이 R이죠. 원둘레는 2파이 R인데 이거를 약간 위치만 바꿔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ER이 뭐지 얘들아? 지름이야 지름. 알겠지? 그래서 원주는 2파이 R로 알고 계셔도 좋은데 직관적으로 지름파이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편해요. 원주는 지름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피가 그리는 뭐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반지름이 6이니까 그때는 1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피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36파이 이 정도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여기는 두 문제는 참 좋은 문제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7,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계산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막 하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각각의 항별로 좀 이렇게 암산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자,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삼각형 넓이의 뭘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일로 한번 몰아볼게요. A라는 친구가 여기 마이너스 2,0이었네요. 그치? B가 3,0이었습니다. A 지금 뭘 구하냐면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A, B는 고정된 값이죠. 이렇게 고정된 값. 그래 안 그래? P는 여기 위를 뭐 하는 애들이야? 돌아다니는 애들이지? 돌아다니면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보면 P의 위치가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높이가 뭐일 때? 제일 높을 때가 되겠지. 제일 높을 때는 바로 뭐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제일 높은 위치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나요? 5 곱하기 반지름 아까 6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15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PAB 각의 크기가 최대일 때, 각의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AP를 구하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이 각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뭐 할 때가 되겠어? 접할 때가 되겠지. 뭐 할 때가 된다고? 접할 때 이렇게. 그때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자, 여기 접해.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을 다 공부했죠. 그쵸? 원에 접하면 여기 접점을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반지름으로 6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 이만큼은 마칠해서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됩니까?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는 건 지금 뭘 구하라는 말이야? 여기 있는 이 AP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쌤이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이잖아, 3. 그럼 여기다가 3 쓰시고 루트 한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잖아. 그치?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시면 3 루트 뭐가? 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자, 18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점 A가 6,1이고요. 자, 원 이거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요.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있는 얘가 이 P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니?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점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좌취라고 그래. 좌취. 움직이면서 여러 개를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러한 점 P가 그리는 도형,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직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 직방. 어떤 뭐 두 선분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쭉 해보니까 두 직선을 2등분하는 2등분 선이었잖아. 그치?
그게 자취 방정식이야. 마찬가지고요. 이 자취 방정식은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이 자취 방정식이 조금 집중해서 학습을 좀 해야 돼. 알겠니? 한두 번 더 딱 잡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약간 한 30문제 정도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따로 주면서 연습시킬 겁니다. 자, 점 이거하고 여기 위에 이무의 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위에 이무의 점 P를 A, 선생님이 B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A, B라고 한번 이렇게 놔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B-23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P의 중점을 뭐라 그랬어? M이라고 했잖아. 그럼 A가 이 친구고요. P가 얘잖아. 그치? 그럼 AP의 중점 M이라는 거는 A 더하기 6을 갖다가 2로 나눈 거고요. B 더하기 2를 갖다가 2로 나눈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고정된 점이야? 당연히 움직이는 점이지. P 값이 어디 갔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AP의 중점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아요? 잘 모르겠어? 성민, 네. 살짝 지금 정신 어디다 놓고 왔어 지금? 이거 어려워. 지금 정신 차려. 자, 다시. 얘들아, 여기 있는 P도 지금 무슨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라고. 왜? 원 위에 이무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무의 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 겁나 많아 이런 게. 나 모든 거 다 돼 이런 얘기야. 이무라는 말은. 모든이라고 같은 말이 이무야 이미. 알겠어? 그러면 이 P라는 거는 원이 있으면 여기 위에 얼마나 많은 점이 있겠니? 점 몇 개 있겠니? 유한 개 있겠니? 무한 개 있겠니?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유한 개야? 무한 개야? 무한 개야? 아니, 점을 찍다 보면은 아무리 작게 찍어도 결국에는 유한 게 아니야? 자, 어쨌든 P라는 거는 P라는 건 얘들아 뭐라고? P는 무한히 많은 좌표야. 그러면 그 P가 이제 옮겨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어떤 고정되어 있는 A라는 거하고 P가 옮겨 다니면서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중점을 잡으면 그 중점은 유한계겠어, 무한계겠어? 걔도 엄청나게 많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M 지금 여기 있는 A 더하기 6을 2로 나눈 거나 2분의 B 더하기 1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X, 얘를 Y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잡아보면요. 얘를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A에 대해 정리한다는 건 X가 넘어가니까 2X 빼기 6이라고 볼 수 있겠죠? B에 대해 정리한다는 거는 2Y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표준형으로 만들면 얘는 플러스 2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이거니까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23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4, 얘는 9니까 13이 되겠지. 13을 더해주면 36이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B는 여기 있는 이 원 위의 점이니까 A하고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당연하죠? 그치? 자, 여기서 선생님이 구한 이 중점 M을 X하고 Y라고 했어. 그치? 얘를 갖다가 어떻게? A하고 B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대입을 하면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이 36인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자리에 얘네를 대입해도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상관없겠지.
수학에서 같다라는 거는 왼쪽 대신에 좌변 대신에 우변 써도 돼. 우변 대신에 좌변 써도 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A 2x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가 이거니까요. 2y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제곱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처리하는 방법 2로 끄집어내. 뭘로 끄집어내? 2로 끄집어내지만 걔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냥 처음이니까 한 칸 더 가자. 얘는 2에 x-2의 제곱 더하기 2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곱해주니까 4에 x-2의 제곱 더하기 4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뭘로 약분하는 거야? 4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x-2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라는 이러한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x, y는 바로 뭐야? m이야, m. 누구라고? m.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아마 뭐 4번째 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시험이 4쪽이라고 하면 3번째 장의 뒷부분 정도에 속하는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문제야. 다시 한번 정리해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A1이 있습니다. B1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A1과 B1은 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교점이 없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겠죠? 하나야.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얘하고 얘를 동시에 지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동시에 지나려면 이렇게 생긴 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어? 또 뭐도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 직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내 질문이 좀 어렵나? 몇 개야? 하나지 당연히 얘들아. 아니 두 점이 딱 결정되면 이 두 점을 이으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있겠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야, 한 개. 알겠어?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어떻게 많냐면 제일 작게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을 것이고요. 그치? 얘를 원에 당연히 지름으로 할 때 고정된 이 길이가 지름일 때가 제일 작을 것이고, 얘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원은 뭐 하겠어? 커지겠지. 얘가 엄청나게 크게는 요렇게도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이해되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선은 한 개입니다. 그런데 원은 여러 개야. 알겠니? 얘들아, 한 개하고 여러 개 차이가 뭐냐면, 한 개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여러 개라는 거는 원하는 게 있으면 조건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거야. 조건 하나를 더 줘서 그것까지 만족하는 거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얘는 한 개로 고정이 돼 버리겠지, 그냥. 예를 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까지 지나야 돼 라고 만약에 줘버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내가 그리는 거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어, 이럴 때는.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바로 구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 같은 경우는 추가 조건 하나가 뭐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다이렉트로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두 직선이 있어, 알겠지? 두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교점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그냥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을 갖다라고 놓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점을 구해지잖아. 똑같아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A1하고 B1을 갖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끝나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원을 구할 때는 A 퀄 미지수 K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의 뭐 좌표든 무엇이든 이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원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의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간단합니다. 뭐 보기 1번 이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K는 항등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얘가 0이고 얘가 0 해가지고 뭐 이러면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 나온다. 어쨌든 뭐 그런 문제고요. 이건 큰 의미였고요. 예? 보기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 이따가 보자. 자, 여기 보세요. 현 또는 공통현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두 원이 만나면 무슨 원이 있어요, 얘들아? 공통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수직 이등분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어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원의 중심에서 AB의 이 직방, 맞죠? 이 직방 우리가 선생님 조금 전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A1 equal B1이라고 놓으면 구할 수 있다겠지? 그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A1 equal B1 위에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여기서 그럼 직방이 구해지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방까지의 뭐야? 거리가 바로 뭐 얘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수직인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요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내가 찾는 공통연의 길이가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일단 문제 풀면 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세요. 1번. A1이 있습니다. B1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 아무런 조건을 나에게 안 줬어. 왜 그러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 equal 0 반드시 확인하고요. 여기하고 얘를 갖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가끔 여기에 넘겨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돼 있을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갖다라고 놔야 되니까 옮겨서,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x제곱 y제곱이 뭐하니까 없어지니까 넘어오면은 직방이 뭐 한다는 거야?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직방이 바로 이 직방이고 5,1 제입해서 A값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하나를 뭐 한 거야? 추가로 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풀이법을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이 분명히 배경 설명을 다 했어. 왜 직선은 그냥 A 더하기 B로 하면 되는지, 원을 구할 때는 왜 K가 붙어야 되는지, 이유가 뭐라고?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조건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A 이퀄,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이제 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K를 여기다 붙이는 게 낫겠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는 K 이거 여기다 붙일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1, 연결되잖아. X에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X에 1 대입하고 여기 0이고요. 1 대입하고 0이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당연히 K값은 뭐가 되는 거니? 아, K값은 2가 되겠구나. 여기다가 뭐 대입하라고? 2 대입하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전개한 다음에 얘네 1로 불러들여가지고 정리하시면, 그리고 나서도 X제곱, Y제곱이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뭘로만 만들어주면 돼? 1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응. 여기는 발전이 좀 이따 풀어줄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한 문제만, 여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